7월 18일이 되면 예. 서희초 순직 교사 일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순직은 인정이 됐지만 교사들은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육관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7월 18일이 서희초 일주기가 됩니다. 다행히 이제 서희초 선생님이 순직도 인정됐고 그 사건이 저는 우리 학교 교육 시스템, 교육청의 문화,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현상으로서 교권이 이렇게 추락돼 있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구나를 공감을 가지고 모두가 인식하게 된 계기죠. 사실은 그게 그것 때문에 교권 5법, 교육 관련 교원 지휘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아동학대법도 조금 개정 조항이 들어갔고요.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저희가 이제 교권보호 종합대책,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해가지고 뭐 선생님들의 뭐 보험, 변호사비 지원이라든지 학교 변호사를 통해서 개별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쌤 119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교권 침해 상황을 상담하실 수 있고 지원 방안을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다 갖췄는데 여전히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년 동안에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또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동학대 법이 원래 이제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후진국적 현상이잖아. 무분별한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도 내 제자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래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뀌었는데 요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잉적인 문제들이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가 선생님을 괴롭히고 싶어요. 뭐 그런 선생님한테 있죠, 이의 제기를 싶어요. 그러면 아동학대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 학대는 이게 굉장히 광의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교육과 훈육적 교육과 학대, 정서적 학대가 이게 무자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악용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교원단체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서 조항이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정서적 학대라는 조항이 사용될 때는 그게 뭔가 제한 조치가 있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금 모든 걸 다 면책할 수는 없지만 교육활동의 상당 부분이 면책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야 교육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를 한다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다면 저는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죠.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런 겁니다. 그 야외 체험 활동은 안 가요. 그렇죠. 가서 또 괜히 뭐 고발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하다가 약간 다치면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아이를 둔 학부모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저도요. 우리 애가 여기 큰 애 여기 작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유치원에서 긁힌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비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난리 나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난리인데 그때는 이제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유치원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 좀 상처가 났는데 선생님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전화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아 선생님 이게
우리 애가 또 너무 갚아요. 이 시기 또 뭐 난리 쳤겠죠. 예전에는 그랬죠. 네, 맞아요. 네, 대부분. 네, 요런데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입장에 조금 역지사지를 조금 한 20-30%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문제 제기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나 선생님도 좀 어려웠겠다. 그리고 뭐 성장 과정에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저는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법적으로만 재단하지 말고. 예. 그런 조금 뭐 이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선생님이 정말 뭐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잘 돌봤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 그게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최 선생님이 말씀인 게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불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불신의 기초에서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힘들죠. 변호사만 좋아하고요. 맞아요. 실제 1, 2, 30 다 가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신뢰에 기반해서 조정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법으로 안 가고 양보도 하고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최 교수님 이제 이 어린 시절 돌아보면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싸우고 왔잖아요. 예. 여기 긁혀서 약간의 피가 좀 나요. 예. 그런 경우도 실제 있잖아요. 예전에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그때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뭘 난리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이제 때려가지고 일종 요즘으로 하면 가해 학생 학부모 오면 학교에서 전화가 갑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해요. 집에 오잖아요. 네. 얘는 옛날엔 또 언어 폭력 있지 뭐 말이 험해. 야 이 새끼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친구 때렸다며 피도 났다며 종아리 걷어 이놈 새끼 나쁜 놈이네. 찰싹찰싹 이게 가정 폭력입니다 요즘. 요즘은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는 있었죠. 찰싹찰싹 해요. 그렇죠. 옛날에. 그다음에 자 피해 학생이 이제 여기 조금 긁혀가지고 피도 약간 났다. 그래서 집에 와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관리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래서 전화하잖아요. 그럼 피해자 학부모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질질 짜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새끼 뭐 남자 새끼가 이건 또 이제 젠더 폭력이네.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는 이 새끼 무슨 남자가 질질 짜고 그래. 막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그게 막 야 이 새끼 뭐 뚝끝째 이놈 새끼. 근데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이 스피릿이 있다 이거예요. 이 정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 보고 양보하고 그다음에 조금 참기도 하고 배려하고 약간 그러니까 과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처리도 하고 항의도 하고 피해 보상도 받고 치료비도 받아야죠. 당연히 기본인데 그러나 저는 이 스피릿이 좀 너무 사라지고 갈 때는 각박하고 바로 법 드리고 심지어는 일부러도 그래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아마 최 교수님 놀랄 거예요. 최근입니다. 가해 학부모가 이제 집에 와요. 자 그러면 요즘 이런 극단적 사례도 있어요. 자 부모님이 이제 요 난국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을 하죠. 그럼 애한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변호사한테 들은 겁니다. 어느 변호사한테 들은 겁니다. 자, 야, 너 절대 때렸다고 하지 말아라. 1. 때렸는데 때렸다고 하지 말라고요? 일단 부인해야 돼. 인정하면 일단 이게 이제 학폭 가해자로 되니까 일단 절대 인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변호사 사서 이거 잘 할 테니까 절대 인정하지 말아라. 자, 둘째. 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이번에 때렸는데 네가 맞은 적도 있을 거다. 응? 피해가 맞은 기억을 살려내봐라. 거기서 더 나갑니다. 세 번째. 야, 혹시
네가 맞은 적은 없지만 네가 친구들 수소문 해봐라. 걔가 때린 애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이고 예. 학교 폭력이 사법화돼 과도 과잉 사법화돼 나타난 거지만 예. 저는 제가 이걸 학교 풍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 저는 공동체형 학교지만 공동체형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공동체형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과도하게 옛날 얘기 하신 거죠. 옛날 얘기. 그러나 이 스피릿, 정신, 공동체형 문화, 배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솔직히 얼마 전에 학부모님들 그 학교당 한 명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연수를 했습니다. 한 300~400명씩 4권이요. 학부모님 손해보고도 삽시다. 저도 뭐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약간 투쟁적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좋은 사회를 위해서 싸울 일도 많지만 조금 다른 미덕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이게 학교 내에서 가능한 한 뭐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서로 양보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여전히 말씀을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울 일은 많아요. 그럼요. 갈등할 맞습니다. 일도 많고